함께 동거하는 사이로 2년째 달콤한 연애 중이었던 36살의 공씨 남성과 32살의 장씨 여성. 장씨 여성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카페의 단골 손님이 공씨 남자였어요. 둘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친분을 쌓으면서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한 사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동거를 하게 됐고, 동거를 하면서 이 남자친구 공씨는 여자친구 장씨가 원하는 거는 거의 다 뭐든 들어줬다고 해요. 두 사람 잘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찰떡궁합. 그런데 다 잘 들어주는 남자친구가 안 들어주는 게 딱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결혼이었다고 해요. 이제 동거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장씨 여성의 입장에서는 얼른 안정적으로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공씨가 결혼 얘기만 나오면 자꾸 이야기를 돌리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 뭐야, 이 남자 나랑 결혼할 생각은 없고 그냥 이렇게 같이만 살고 싶은 거야?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기는 싫다 이거야? 오만 생각이 드니까 결혼 얘기만 나오면 다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 문제로 한바탕 하고 이 남친 공씨가 좀 미안했던 거예요. 자기야, 화 풀어. 내가 오늘 맛있는 요리 해줄게. 그렇게 둘이 장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 맞다, 내가 담배를 깜빡하고 안 샀네. 자기야, 먼저 들어가 있어. 나 담배만 사고 올게.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장씨 여성은 뭔가 좀 그놈의 담배가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와, 집에 와서 장거리를 뜯어보니까 나도 깜빡하고 뭘 안 샀네. 장씨는 자기도 마트를 다시 가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트 쪽으로 걸어가는데 웬걸 내 남자친구 공씨가 한 공중전화에서 막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누구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담배 사러 갔다 온다던 사람이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날은 둘이 영화를 보기로 한 날이었어요. 표까지 다 예매해 놓고 장씨 여성은 신나가지고 막 화장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씨 남성이 아 자기야 미안해, 나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같이 보러 못 갈 것 같아. 아 정말 짜증나죠. 이날 영화 보러 갈 거라고 며칠 전부터 얘기해놨는데 그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당일날이 딱 되니까 일이 생겨서 못 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 아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네. 내가 가봐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데 어쩌겠어요. 가봐야지. 그런데 이 남자친구 공씨 장례식장을 가는데 옷을 카키옷 점퍼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내내 연락도 안 돼. 아, 이 남자가 장난하나? 거기다가 그날 엄청 늦게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미안해 자기야, 친구가 되게 슬퍼해서 그냥 올 수가 없었어. 미안해. 장례식에 갔다 왔다는 사람이 옷을 그렇게 입고 갔다 왔어?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남자친구 공씨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화났을 것 같아서 내가 오는 길에 선물 좀 사왔어. 선물은 명품 가방.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걸 사와? 장례식장 갔다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장씨 여성은 자기 나 말고 다른 여자 생겼지? 그 여자 만나고 지금 온 거지? 바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공씨는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나한테는 자기밖에 없다고 억울해했어요. 그러면 결혼을 왜 안 하는데? 혼인신고라도 해. 그러면 바람 안 폈다는 거 믿을게. 이렇게 다시 결혼 얘기가 나오면 버럭하는 겁니다. 아니 요새 왜 이렇게 결혼 타령이야.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한다고 했잖아. 그만 좀 해. 아니 장씨 여성 입장에서는 나밖에 없다며, 바람 아니라며, 혼인신고 그게 뭐가 어렵다고 왜 결혼 안 하는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결혼하고 싶었던 이 장씨 여성은 공씨 남성이 잘 때 몰래 이 공씨의 신분증을 쓱 빼서 챙깁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집을 나와 구청으로 갔어요. 그리고 공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 버림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이 장씨 여성은 남자친구 공씨 몰래 혼자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류를 작성해서 딱 제출했는데 웬걸 구청 직원이
이분이랑 혼인신고 하시는 거 맞죠? 이분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로 바로 장씨 여성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왜? 제 남자친구가 신분을 도용당한 것 같아요. 공씨 남성이 누군가에게 신분을 도용당한 줄 알고 수사를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 경찰이 이 두 사람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공씨 남성을 사기 혐의로 체포를 해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가운데서 제일 벙찐 건 장씨 여성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경찰은 공씨한테 본인 사망신고돼 있는 거 알고 있었죠? 왜 죽은 사람인 척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경찰서로 또 다른 여자가 들어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 무슨 개같은 상황이야. 내 남자친구인데 다른 여자가 여보래. 뭐야? 그런데 이어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저는 이 남자 와이프예요. 이 무슨 개같은 상황의 연속인가. 와,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 결혼 3년차 부부인 거예요. 3년 전 강원도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김씨 여성과 공씨 남성. 그런데 공씨 남성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부 사이도 위태로웠어요. 거의 집안의 생계를 아내 김씨가 책임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남편 공씨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취미로 낚시를 하면서 낚싯대를 엄청 비싼 거 사 모으는 거예요. 아내가 쎄 빠지게 벌어오면 공씨가 어영부영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 김씨가 출근을 하려는데 공씨가 같이 나옵니다. 아, 나도 같이 나가. 낚시하러 갈 거야. 당신 이제 고생 끝. 시작이야. 새로운 사업이 생각났거든. 갔다 올게. 이런 남편 공씨의 행동에 아내 김씨 걱정이 됐어요. 하도 사고만 치고 다니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낚시를 떠났던 남편 공씨. 공씨는 그 이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종된 거예요. 3일 동안 연락도 안 되고 걱정이 되니까 이 아내 김씨는 급하게 해양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남편이 사업 부상하겠다면서 낚시하러 바다에 나갔는데 3일째 연락도 안 되고 제발 우리 남편 좀 찾아주세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3일에 걸쳐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남편을 찾지 못했고 남편이 타고 나갔던 모터보트만 인근 해역에서 발견됩니다. 그 당시 발견된 보트 위에는 낚시 장비들이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에 해경에서는 이 남편이 낚시를 하던 도중에 실족했구나 라고 추정하고 실종됐다고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1년 6개월 후 결국에 이 공씨 남성은 사망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이때 아내 김씨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너무 충격을 먹어서 장례식 도중에 실신하기까지 했었대요.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뭐야? 딴 년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나한테 죽은 척하고 도망간 거니 이 새끼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하다 보니까 이 남편 공씨의 사망보험금 금액이 꽤 많은 거예요. 10억이 넘어가. 이거를 남편 공씨의 사망 선고 이후 아내 김씨가 다 받았네. 거기다가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받았던 남편의 사망보험금 일부가 야금야금 주기적으로 어디론가 빠져나간 게 확인된 거예요. 경찰은 바로 이 아내가 누구에게 돈을 보낸 건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남편 공씨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공씨가 쓰고 있던 통장으로 야금야금 들어갔네. 뭐야 이거? 경찰이 맨 처음에 이 장씨 여성한테 수사 의뢰를 받았잖아요. 내 남자친구가 신분 도용당한 것 같다고. 그래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 공씨에 대한 신상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장씨 여성과 함께 살고 있다는데 버젓이 다른 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사망신고도 되어 있고.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공씨 남성과 그의 처인 김씨 여성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맨 처음 한 건 아내 김씨의 통화 내역 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씨 여성의 통화 내역 중에 유독 한 전화번호의 기록이 많은 거예요. 이 번호는 뭐지? 이거 공중전화번호 같은데? 누군데 이렇게 이 사람과 자주 통화를 했나? 그래서 경찰이 해당 지역의 공중전화를 다 찾아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의 공중전화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곳 근처의 CCTV를 다 돌려보기 시작해요. 도대체 누가 공중전화로 김씨 여성과 통화를 했나? 그런데 CCTV를 딱 보니까 이 남편 공씨인 거예요. 이 외에도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까지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후에도 사망 신고가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왔던 두 사람. 두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공모한 거 아니야? 여기서 제일 기가 찬 건 장씨 여성이에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명품백을 자주 사오는 거 하며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나 했더니 지 사망보험금이었네. 이 남편 공씨가 결혼하기 전에 한 2달 정도 보험회사에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항공기나 선박 같은 경우에는 탑승했다가 실종이 되면 특별 실종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1년 동안 실종이 돼 있고 법원 공시 6개월이 지나면 사망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걸 공씨가 노렸던 거예요. 이 보험 사기를 공모한 아내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찾기 위해서 자기 친척과 지인들한테 남편이 실종됐다고 다 알렸고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거기다가 가족들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문상객들 앞에서 실신하는 헐리우드 액션까지 펼쳤습니다. 그 이후에 1년 6개월이 지나고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니까 총 1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6개 보험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아내는요, 철저히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남편의 제사를 2번이나 지냈대요. 독하죠? 바다 낚시를 나갔다가 실종된 척 꾸몄던 이 부부. 사건 당일 혼자 바다 낚시를 나가요. 그리고는 정해진 시간에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나를 데리고 바다에서 나가달라고. 내가 네 빚 다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사망보험금까지 다 받고 나서 이 아내는 남편 공씨를 몰래 만나면서 받은 보험금의 일부를 야금야금 보내줬던 거예요. 우선 이걸로 생활비 쓰고 있으라고. 그리고 그 돈을 자기는 내언녀한테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공씨 남성은요, 자기 본처에게 내언녀의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내언녀의 존재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경찰 조사하면서 안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언녀 장씨 여성 또한 이 남자가 결혼했었는지도 몰랐고요. 결국 이 남자 공씨는 내언녀와 아내 둘 다 속이고 철저히 이중생활을 하면서 도피를 했던 거예요. 즉 아내가 준 사망보험금, 도피 자금으로 내언녀와 도망다니면서 호의호식하고 다녔던 거죠. 인생 역전을 꿈꿨던 김씨 여성과 공씨 남성, 이 두 사람은 보험 사기죄와 허위 신고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받은 보험금 또한 모두 뱉어내야죠. 그래서 오늘은 남편의 사망 신고까지 해가며 돈을 벌려고 했던 아내와 돈이 생기자 변심한 남편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